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정말 이 1인 미디어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기가 폭발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. 멘토님께서 만약에 1인 미디어를 하신다면 어떤 방송을 좀 해보고 싶으신지. 저는 이게 뭐 대안은 아닙니다만 서울에도 상당히 많은 독거노인이 계셔요. 네. 근데 지방에 와보면 시골에 가보면 또 독거노인이 계셔요. 아, 그래서 시골과 도시에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끼리의 소통하는 그 과정을 담는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. 네. 왜냐하면 그 나이 드신 분들도 뭐 서로 소통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 교류를 잘 못 해주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가서 어떤 무엇을 도와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서로 그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70대 이상의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저는 네. 요즘 이 1인 미디어가 되게 어린 친구들,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재미 위주, 선정성 위주 이런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방송 한번 해보시면 약간 블루오션 같은데요. 저도 한번 같이 껴도 될까요? 끼세요, 끼세요. 네. VR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그 세대를 나누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그 VR의 세계를 병원 쪽에도 좀 생각을 해봤던 거였거든요. 그러니까 그래서 소아암에 걸려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아이들이 늘 병원에서 소독 냄새를 맡고 있는데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먼 세상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새처럼 날아다닐 수 있는 그 환경을 VR 세계로 구현해주면 오. 너무 즐거울 텐데 그게 단순히 놀이에만 지금 국한되고 있어서 네. 모든 것들은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계는 늘 감정이 묻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, 네. 그런 방식의 소통거리를 한번 계속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. 생각을 좀 해보네요. 이번에는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감독님께 영화가 처음으로 이렇게 다가온 계기가 있을까요? 아, 난 영화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. 사기치기 딱 좋은 시간이네요. 영화는 늘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광주에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. 현대극장 앞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실 텐데 네. 그 학교 갔다 오면은 식당으로 어머니 이제 얼굴 보러 가고 그랬다가 이제 바로 앞에 극장이 있으니까 주전자 들고 극장에 가는 거예요. 주전자를 들고요. 네, 왜냐하면 밥을 시켜 먹었으니까 아, 네. 물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. 네. 그러니까 주전자를 주고 들어가서 극장에서 외화를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이 봤던 시절이 있었어요. 네. 근데 무엇이 좋고 나쁘고는 아니지만 그런 상상의 세계가 너무 크게 펼쳐져 있는 걸 보고 아 이건 정말 내가 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게 정작 지금까지 올 때에는 수많은 이제 뭐 변화가 있었죠.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아마 고2 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무엇을 앞으로 해야 되는가? 문과냐 이과냐를 내가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학교에서 정해놓은 거잖아요. 네. 그 과정에서 다른 과는 없나 그래서 예체능과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쪽 방향으로 이제 틀을 좀 잡고 여기까지 온 거죠. 네. 그러면 이 다양한 영화 장르 중에서 첫 시작을 에로로 잡게 된 이유도 있을까요? 에로가 내 안에 이렇게 살아있는지 몰랐습니다. 네. 글쎄요, 그 당시만 해도 에로에 대한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외적인 영역의 영화적 범주 안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줬었어요. 영화 그러면 좀 더 기승전결이 완고하고 나름의 이야기 구조가 잘 완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뭐 이야기는 내러티브는 없는 상태에서 비주얼적인 측면만 굉장히 강조되다 보니까 근데 저도 좋아했고 나쁘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과정이 있지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서 이야기가 좀 만들어지는 과정을 계속 투자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저도 색다른 매력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이야기의 투르기를 조금씩 완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조금 더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서 과거로 좀 계속 가봤어요. 네. 과거에 굉장히 좋아했더라고요. 아, 에로틱에 대해서 호기심도 네. 굉장히 많았고 네. 무수히 많은 상상력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. 아마 그래서 그랬을까?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잘 못 찾고 있지만 적어도 그 정도의 힌트가 좀 있다고 생각을 네. 합니다.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도 다들 좋아하시지 않나요? 아닌가요? 저만 좋아하나요? 그런 것 같습니다. 네. 감독님이랑 저만 좋아하는 거 우리 둘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네.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. 네. 선비시네요. 네. 네, 또 영화 감독으로서 이렇게 미디어가 빠른 변화를 이뤄가고 있는데 기대하는 점도 있을 거고 좀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. 기대는 늘 크죠. 음.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죠.
영화를 만들었을 때 관객을 위해서 만들 거냐, 내가 좋아서 만들 거냐, 네. 이거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. 네. 근데 내가 좋아해서 만들었는데 모두가 좋아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실험은 계속 유지될 수가 있겠죠. 앞으로도. 네. 근데 하나를 만들어놨는데 관객분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. 흥행에 참패하거나 연속성도 없고, 또 감독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작품 하나 하게 되면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고, 제가 아는 분은 10년 동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 네. 계시거든요. 근데 그게 늘 감각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, 대중의 감각이라는 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를 때가 있어요. TV 몇 프로그램을 본다고 해서 아는 건 아니거든요. 네. 네.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영화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서 바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, 만들고 1년 반 혹은 뭐 적어도 3개월 뒤 예측할 수 없는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영화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힘들고, 네. 또 늙어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더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게, 다른 감독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30대 초반에서 만들어진 영화와 40대 초반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굉장히 달라요. 네. 같은 멜로래도 30대는 굉장히 더 건강하고 젊더라고요. 근데 40대를 먹으니까 좀 더 완숙미에 대한, 새로운 사랑에 대한 걸 계속 찾는 거 보니까 스스로 감독 스스로가 더 많은 공부와 체력을 좀 더 쌓아야 되는데, 뭔가 계속 안타깝기만 하네요, 얘기하다 보니까. 네. 네, 이번에는 방청객분들의 순서입니다.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세요. 네. 질문해 주시죠. 혹시 도전해보고 싶은 다른 영화의 장르가 있으신가 궁금합니다. 제 마지막 영화는 이미 뽑아놨습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영화를 3년에 하나 한다고 하면 15년, 5편이면 15년이겠죠. 네. 그 정도까지인데, 마지막에 대한 작품은 늘 안고 있어서 그걸 위해서 시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, 제가 초등학교 초등학교 5학년 때에 당시에 겪었던 이야기고, 얼마 전에는 이제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가 있었죠. 실제 그거는 이제 정치적 색이 좀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만, 초등학교 5학년에 겪었던 5.18 민주화 항쟁에 대한 그 서사는 굉장히 다른 시각이었었어요. 지금 당장은 안 될 것 같고, 숱하게 제가 많은 과정을 통해서 연마가 되고 난 후에 60대 후반에는 꼭 거장 반열에 오르면 그때 제가 해보도록 하려고 하는 네. 영화가 있습니다. 저희 그 영화 보려면 최소 15년은 이제 기다려야 되는. 기다리지 못하나요?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런 치열한 영화계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로 유명한 그런 영화 감독으로 우뚝 서게 된 그런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. 일단 우뚝 서지는 않은 것 같고, 많은 분들이 이제 응원이 있었고, 그 응원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고, 또 그러한 과정들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원동력은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. 너무 이기적일 수도 있겠죠.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, 뭐 아들이든 딸이든 와이프 혹은 어머니가 돼야 되는데, 저는 저를 굉장히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네. 무수히 많이 무너질 때가 있었는데, 그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. 그래서 너의 빈약함과 너의 결핍이 조금 더 충전이 되기를 바란다라는, 서로 간의 이야기를 할 때가 좀 굉장히 많이 있어요. 그러면서 계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, 내 스스로가 자존감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오히려 B급 정서에 대한 것들, 혹은 에로티시즘에 대한 것들, 에로틱 서사에 있어서 왜 여성은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한 무수히 많은 것들을 스스로 이제 무장을 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. 결국에는 나에게 묻고 내가 답한다,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되는 거겠죠. 네. 무수히 많은 노력이 여기 이 자리에 오게 한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냥 좀 행운아라고 그냥 해주세요. 노력하지는 행운도 않은 좀 것 같고. 섞였고요. 네. 이제 저희와 약속했던 한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. 오늘 저희와 함께했는데 어떠셨나요? 되게 경쾌했고요. 역시나
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 또 제가 말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또 시간은 흘러갔기 때문에 앞으로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또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네.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가 그 고민이 계속 눈빛을 보면서 느껴졌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방청객 분들이 줬던 메시지들이 제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조금 더 가열차게 좀 시나리오를 더 잘 써야 되겠다라는 네.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. 네, 네. 화통했고요. 네, 토크 콘서트 화통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고생해주신 멘토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.